그때는 진짜 뭐 준비를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쌀을 사시든. 옛날에 막 그런 막 라면 사재기하고 네. 어렸을 저희 근데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라면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왜요? 라면이 네. 이 비상식량 중에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라면 끓일 때 버너 필요하죠. 네. 물도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소모되는 게 많아요. 음. 그래서 라면은 사시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은 저는 이제 뭐 햇반 아. 이런 것들, 이제 간편식들, 음.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로 데핀 다음에 그 물을 우리가 씻을 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라면보다는 그런 좀 간편류의 그런 식품들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 정말 2단계까지 갔다. 그럼 이제 그때는 살기 위해서 사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제가 한번 2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세포가 3단계는 아니었는데, 네.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일이 날 것 같다. 그래서 2017년도에 한번 제가 아, 17년도요? 17년도 그때도 막 전쟁 난다라는 얘기 많아가지고, 아.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여보, 빨리 편의점 가서 햇반하고 생수 사라. 스팸도 사놓고. 그래서 샀어요, 실제로. 쌀도, 지금도 그래요. 이제 쌀도 보통 이제 집에 한 포대 정도밖에 안 사놓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집은 항상 2포대씩 사요. 생수도 좀씩 챙겨놓고. 왜냐면 이제 뭐 어디 놀러 갈 때 이제 밖에서 생수 사 먹으면 비싸니까. 아. 혹시 모르잖아요, 유사씨. 네. 그래서 생수도 항상 이제 500리터 이거 한 박스 집에 이제 정수기가 있는데 그걸 사서 쓰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평상시에도 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의 여유분을 두고 계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진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이건 뭐 여유가 크게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자, 우리가 데프콘 2단계 정도 가면 거의 뭐 아수라장이 되겠죠, 이제. 이제 아마 원화 가치가 거의 이제 바닥으로 곤두칠 겁니다, 이게. 폭락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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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햇반이 예를 들어서 뭐 몇천 원 한다 그러면 진짜 몇만 원까지 가겠죠. 그렇겠네요, 진짜. 와.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외화를 조금씩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이제 금. 약간 비트코인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니, 비트코인이 네.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전쟁 나면 오프라인인데 어떻게 그걸 현금화하실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리고 스마트폰도 안 될 거고, 네네네. 네트워크 단절이 다 될 텐데. 아. 그 무조건 전송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무조건 현물이에요. 그러면 따지면 금, 달러 2가지죠. 아마 엔화도 전쟁 나면 폭락할 거고, 아. 위엔화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 다 연계돼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달러 아니면 유로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도 그런 걸 좀 갖고 계시면 좋죠. 뭐 여행 갈 때 사실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그런 일이 이제 자연재해라든가 전쟁이 났을 때 어디로 모일 거냐. 아.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일하고 있는데 네네. 서울에 폭탄이 막 떨어져. 그럼 아수라장이 됐어. 그럼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 집으로 가야 되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통신도 안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미리 다 지정을 해 두셔야 돼요. 저는 17년도에 저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집에 올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정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학교 갔던 우리 애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프콘 3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준비를 싹 해놓으셔야죠. 뭐 진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진짜 비행기표 끊으시면 되고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가시거나. 예. 네. 3 때 만약에 진짜 상황이 2로 갈 것 같다. 그럼 그때는 떠야죠. 그때 못 뜨면 영원히 못 뜹니다, 이제. 예. 네. 그래서 사실 진짜 여유 되시는 분들은 뭐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그런 집 하나 갖고 계시는 것도. 근데 저는 아파트는 비춥니다. 그래서 뭐 전원주택 같은 거. 왜냐면은 전쟁이 나면 아파트가 제일 골치 아파요. 단전 단수잖아요. 네. 이 신체 이 대소변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네. 네. 가장 큰 문제겠네요. 네. 그 사실 이제 진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시골 같은데 좀 남쪽에다가 텃밭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 있으면 사실 전원 문제는 해결되는 아, 거고.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일러도 뭐 전기 말고 이제 뭐 기름으로 넣는 거라든가 아니면 지열 발전이라든가 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진짜 이제 뭐 여유가 되시는, 정말 여유가 되신 분들은 그런 세컨 하우스 개념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국내에선 그런 비즈니스가 없는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핵전쟁 공포 때문에 막 벙커 호텔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 지인 중에서도 네. 집을 지은 다음에 네. 약간 지하에다가 그런 거를 맞아요. 막 세팅해 놓으신 분들 계세요, 진짜.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좀 제가 좀 이게 안보 불감증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너무 그런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재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대비해서 평상시에 뭐 배낭에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뭐 일본은 사실 이제 지진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해놓는데 네. 안전모라던가. 네. 우리는 너무 그런데 이제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사실 집에 그 안전모 같은 거 비치해 두시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2017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 주재하는 좀 큰 외국계 회사들은 전투식량, 방독면 그런 거 진짜 갖고 있었어요. 전쟁 날 줄 알고. 근데 우리는 뭐 회사도 사실 그런 거 비치를 안 해놓잖아요. 평상시에 좀 그런 개념들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죠. 진짜 돈 많은 분들은 데프콘 3 되면 한번 이제 뜰 생각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게 제한이 된다. 뭐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지방에 그런 전주택 같은 거, 거기다가 좀 이렇게 평시에는 뭐 놀러도 가시긴 하지만 식량이나 이런 걸 좀 비치해 놓고 있으면 유리하죠. 생존에. 참고로 저희 집도 뭐 제 집은 아니지만 하여튼 네. 뭐 가족끼리 그런 게 하나 있어서 전시가 되면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사실 필요해요. 우리는 근데 너무 그런 것들을 좀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평상시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하나 사야 되나? 전기라 좀 그렇고. 근데 그 방판이 되잖아요, 좀. 그것보다는 네네. 저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그런 하이브리드를 강추. 그 일본이 보면은 왜 전기차 많이 안 쓰잖아요. 안 쓰죠, 거긴. 네. 그 재난, 지진 때문에. 인프라가 사실. 네. 인프라도 그렇고 전기가 언제든지 끊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한번 뭐 주유해 놓으면은 꽤 많은 키로수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물론 이제 기존의 휘발유차나 뭐 경유차도 나쁘진 않지만 진짜 먼 거리를 가야 된다라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하이브리드가 그나마 좀 제일 좋은 수단이죠. 무엇보다도 사이렌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무조건 지하실로 가야 됩니다. 지하실로. 그래서 해제 사이렌도 울리게 돼 있어요. 해제 사이렌이 울리면 그때 이제 자기네 방송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국가가 동원이 돼서 구호를 하기 전까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넉넉 잡고 3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네네. 그래서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거는 3일치 물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저보고 딱 3가지만 고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이래저래 4.5리터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당 3일 버티려면요. 그러면 4.5리터가 얼마냐면 큰 거 있죠? 네. 이거 3개예요. 그러면 한 사람당 9개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4인 가족이면 4개 정도를 집에 사다 놓고 먹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라디오가 필요합니다. 라디오. 네. 근데 그냥 라디오 말고 배터리가 필요 없는 라디오가 있어요. 돌리는 크랭크 라디오라고 그러는데. 자가 발전을 하는 거군요. 돌리면 그러면. 얼마 하지도 않아요. 한 3만 원 정도 해요. 그거 하나 사다 놓고, 그다음에 이거 가지면은 그 휴대전화 같은 것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가 발전이 되니까. 그거 하나 갖다 놓고, 그다음에 굳이 이제 저보고 하라고 그런다면 저는 청테이프.
청테이프가 쓸 때가 많아요. 청테이프 같은 거 좀 사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복용하는 약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집에는 그렇게 준비해 놓는 게 좋다. 그래서 가방 하나에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은 이제 먹는 게 이제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라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을 피워야 되고 물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 3일이라고 그랬으니까 파워바 같은 거, 에너지바 같은 네, 에너지바 같은 거 네, 그런 네. 거 몇 개 갖다 놓고 그건 잘 유효기간도 오래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동물 애호가기 때문에 네. 반드시 자기 애완견하고 애완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 필요한 사료라든지 이런 것도 잘 챙겨놔야죠. 제가 이제 제가 국민학교 세대여가지고 그때도 한 번 난리가 나가지고 라면 같은 거 엄청 사재기한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 라면은 그렇게 효용 가치가 높지는 않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 라면 살 여유가 있으면 물티슈를 사놓으십시오. 근데 궁금한 게 청테이프는 주로 이제 어디에 쓰는 거죠? 건물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유리창이 깨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 유리창에 이제 X 표시를 해놓으면 깨지기가 좀 덜 저거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처를 입으면 사람이 죽는 이유 중에 그 가장 큰 이유는 피를 많이 쏟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아까 제가 1.5리터 얘기했는데 그 정도의 피가 우리 몸에서 나가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피를 먹게 해야 돼요. 지혈을 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혈대가 있어야 되고 지혈대를 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복잡하니까 일단 이렇게 상처가 조그만 건 괜찮지만 네. 상처가 크다. 네. 그러면 청테이프를 일단 묶어놓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네. 빨리 병원으로 가야죠. 2, 30분 내로. 그러니까 그럴 때 쓸 수가 있고 뭐 등등 해서 청테이프가 쓸 때가 많아요. 방금 뭐 유리창 말씀하셨는데 이게 폭압으로 인해서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럼요. 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북한 포탄 걱정할 거 없다. 우리나라 건물들은 다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공인이 했어요. 네. 그 제가 그거 보고 저 미친놈이라고. 아니 우리가 지금 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건물 뼈대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유리창 다 깨지고 하루만 지나면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되니까 건물로서의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일할 공간 또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뼈대만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전 불감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개인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네 지도자들한테 우리네 리더라고 하시는데 국방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그 60일 동안 대통령을 선거를 하면서 양쪽 다 그 공약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네네. 그래서 뭐 그런갑다 그러고 그냥 찍어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안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북한을 과연 우리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미군은 어떻게 할 거냐, 방위비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보라는 게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출연하는 이유도 하여간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리마인드를 시키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뭐 계엄이 뭔지도 몰랐는데 덕분에 많이 배웠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역할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원래 항상 세금 낼 때잖아요. 뭐 전기, 수도, 그 다음에 가스 이건 항상 생각하잖아요. 네네. 전기는 뭐 통신이지 통신. 그렇죠. 뭐
통신이 절단 나면 뭐 얘 전자기 포트 하나만 터져도 마비되는 건 뭐 휴대폰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 때는 뭐 휴대용 라디오나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뭐 휴대폰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통신 수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전기가 나가면은 뭐야 전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등, 뭐 손전등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라면 얘기에는 라면 물 끓일 데가 없는데 뭐 라면이야. 그런 면에서 뭐 군대에서 제일 유명한 그 비상시장이 건빵이거든. 아, 건빵. 건빵 그쵸. 봉지 네네. 있잖아요. 네. 군대 건빵 인기 좋아요. 어. 근데 요즘은 뭐 더 세련됐어. 여행가도 많고. 그다음에 뭐 그 전쟁 건빵 아니라도 우리 요즘 뭐 롯데 어디 이런 나오면 뭐 엄청나게 초콜릿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건과류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수도도 뭐 차단될 가능성이 많고 전기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뭐 생수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수도, 전기, 가스, 그러니까 끓이는 데는 잘 안 되잖아요. 물 끓이고 뭐 이런 데. 그런 데서 그다음에 뭐 요즘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북한이 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빈방공 훈련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잖아요. 이제 서서히 복원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웃기는 나라예요. 해외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이상한 나라야. 항상 뭐 전쟁이 일어날 때 하는데 국민들은 아주 평온한 상태. 미국도 하와이 막 핵전쟁 대피훈련 하는데 우리는 안 해. 북한은 북한 핵무기 가지고 계속 어리렁거리고 뭐 공격하겠다. 우리가 핵무기 안 쓸 줄 알아? 그러고 협박하는데도 우리는 훈련을 안 해. 그래서 뭐 항상 대표 이런 것도 민방구 훈련 하면은 이 훈련이 되는데 지금 그런 거 훈련 안 해서 참 답답해요. 그런 것들 정부가 좀 책임지고 앞으로 그런 걸 대비해야 돼요. 뭐 지하철, 우리도 지하철만 세계 제일 잘 발전된 게 우리가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중에서도 그야말로 대피했다가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통용되는 이런 데는 항상 생각을 해놔야 돼. 근접한 지하철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딱 생각하면 야처하면은 이건 챙겨야지. 이렇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훈련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기, 수도, 가스 이건 먹고 사는 문제이니까. 거기에 뼈 맞추고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이냐. 뭐 2, 3일 가는 응급처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민방공 훈련 안 하는 대신 정부에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계속 국민들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요. 그런 것도 이제 유튜브 보면 다 많이 나와 있던데 네. 그런 것들이 정부 주관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훈련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국민들을 계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 그 다음에 핵전쟁 효과에 대해서 항상 유튜브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배터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휴대용 배터리 같은 거 하나 그렇죠. 요즘은 가지고 LED 이런 거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 뭐 어떤 데는 막 돌려가지고 재생하는 이런 것도 있고 많이 그렇죠. 있더라고. 네. 발전기 자가 발전해가지고 이런 것도 그런 있고. 것도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이 훈련이 돼서 그냥 얘기 안 해도 착착 세트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부족하다. 특히 한국에서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화약고 순위 1번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러나 이거 뭐 미군이라는 거대 이 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항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1번 순위인데 이거 우리가 훈련을 평상시에 안 한다는 거. 이거는 좀 모순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는 진짜 뭐 준비를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쌀을 사시든 옛날에 막 그런 라면 사재기 하면 저희 근데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라면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왜요? 라면이 네. 이 비상식량 중에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라면 끓일 때 버너 필요하죠. 네. 물도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소모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라면은 사시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은 저는 이제 뭐 햇반 이런 것들 이제 간편식들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로 데핀 다음에 그 물을 우리가 씻을 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오히려 라면보다는 그런 좀 간편류의 그런 식품들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 정말 2단계까지 갔다. 그럼 이제 그때는 살기 위해서 사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제가 한번 2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세포가 3단계는 아니었는데 네.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일이 날 것 같다. 그래서
17년도에 한번 제가 아, 17년도요? 네, 17년도 그때도 막 전쟁 난다라는 얘기 많아가지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빨리 편의점 가서 햇반하고 생수 사라. 스팸도 사놓고. 그래서 샀어요 실제로. 쌀도 지금도 그래요. 이제 쌀도 보통 이제 집에 한 포대 정도밖에 안 사놓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집은 항상 2포대씩 사요. 생수도 좀씩 챙겨놓고. 왜냐면 이제 뭐 어디 놀러 갈 때 이제 밖에서 생수 사 먹으면 비싸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유사 씨. 네. 그래서 생수도 항상 이제 500리터 이거 한 박스 집에 이제 정수기가 있는데 그걸 사서 쓰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평상시에도 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의 여유분을 두고 계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진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이건 뭐 여유가 크게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자, 우리가 데프콘 2단계 정도 가면 거의 뭐 아수라장이 되겠죠, 이제. 이제 아마 원화 가치가 거의 이제 바닥으로 곤두칠 겁니다, 이게. 폭락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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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햇반이 예를 들어서 뭐 몇천 원 한다 그러면 진짜 몇만 원까지 가겠죠. 그렇겠네요, 진짜. 와.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외화를 조금씩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이제 금. 야, 비트코인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니, 비트코인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전쟁 나면 오프라인인데 어떻게 그걸 현금화 하실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리고 스마트폰도 안 될 거고 네네네. 네트워크 단절이 다 될 텐데. 그 무조건 전송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무조건 현물이에요. 그러면 따지면 금, 달러 두 가지죠. 아마 엔화도 전쟁 나면 폭락 갈 거고 위엔화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 다 연계돼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달러 아니면 유로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도 그런 걸 좀 갖고 계시면 좋죠. 뭐 여행 갈 때 사실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그런 일이 이제 자연재해라든가 전쟁이 났을 때 어디로 모일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일하고 있는데 네네. 서울에 폭탄이 막 떨어져. 그럼 아수라장이 됐어. 그럼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 집으로 가야 되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통신도 안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미리 다 지정을 해 두셔야 돼요. 저는 17년도에 저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집에 올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정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학교 갔던 우리 애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프콘 3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준비를 싹 해놓으셔야죠. 뭐 진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진짜 비행기표 끊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가시거나. 예. 네. 3 때 만약에 진짜 상황이 2로 갈 것 같다. 그럼 그때는 떠야죠. 그때 못 뜨면 영원히 못 뜹니다, 이제. 예. 네. 그래서 사실 진짜 여유 되시는 분들은 뭐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그런 집 하나 갖고 계시는 것도. 근데 저는 아파트는 비춥니다. 그래서 좀 뭐 전원주택 같은 거. 왜냐면은 전쟁이 나면 아파트가 제일 골치 아파요. 단전 단수잖아요. 네. 이 신체 이 대소변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네. 네. 가장 큰 문제겠네요. 네. 그 사실 이제 진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시골 같은데 좀 남쪽에다가 텃밭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있으면 사실 전원 문제는 해결되는 거고.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일러도 뭐 전기 말고 이제 뭐 기름으로 넣는 거라든가 아니면 지열 발전이라든가 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진짜 이제 뭐 여유가 되시는, 정말 여유가 되신 분들은 그런 세컨하우스 개념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비즈니스가 없는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핵전쟁 공포 때문에 막 벙커 호텔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지인 중에서도 네. 집을 지은 다음에 네. 약간 지하에다가 그런 거를 막 세팅해 놓으신 분들 계세요, 진짜.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좀 제가 좀 이게 안보 불감증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너무 그런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재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대비해서 평상시에 뭐 배낭에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뭐 일본은 사실 이제 지진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해놓는데, 네. 안전모라던가, 예. 우리는 너무 그런데 이제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사실 집에 그 안전모 같은 거 비치해 두시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심지어 2017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 주재하는 좀 큰 외국계 회사들은 전투식량, 방독면, 그런 거 진짜 갖고 있었어요. 전쟁 날 줄 알고. 근데 우리는 뭐 회사도 사실 그런 거 비치를 안 해놓잖아요. 평상시에 좀 그런 개념들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죠. 진짜 돈 많은 분들은 데프콘 3 되면 한번 이제 뜰 생각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게 제한이 된다. 뭐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지방에 그런 전주주택 같은 거, 거기다가 좀 이렇게 평시에는 뭐 놀러도 가시긴 하지만 식량이나 이런 걸 좀 비치해 놓고 있으면 유리하죠. 생존에. 참고로 저희 집도 뭐 제 집은 아니지만 하여튼 네. 뭐 가족끼리 그런 게 하나 있어서 전시가 되면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사실 필요해요. 우리는 근데 너무 그런 것들을 좀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평상시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하나 사야 되나? 전기라 좀 그렇고. 근데 그 방판이 되잖아요. 좀. 그것보다는 네네. 저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그런 하이브리드를 강추. 그 일본이 보면은 왜 전기차 많이 안 쓰잖아요. 안 쓰죠, 거기. 네. 그 재난, 지진 때문에. 인프라가 사실. 네. 인프라도 그렇고 전기가 언제든지 끊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한번 뭐 주유해 놓으면은 꽤 많은 키로수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물론 이제 기존의 휘발유차나 뭐 경유차도 나쁘진 않지만 진짜 먼 거리를 가야 된다라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하이브리드가 그나마 좀 제일 좋은 수단이죠. 무엇보다도 사이렌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무조건 지하실로 가야 됩니다. 지하실로. 그래서 해제 사이렌도 울리게 돼 있어요. 해제 사이렌이 울리면 그때 이제 자기네 방송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국가가 동원이 돼서 구호를 하기 전까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넉넉 잡고 3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그래서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거는 3일치 물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저보고 딱 3가지만 고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이래저래 4.5리터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당 3일 버티려면요. 그러면 4.5리터가 얼마냐면 큰 거 있죠? 이거 3개예요. 그러면 한 사람당 9개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4인 가족이면 4개 정도를 집에 사다 놓고 먹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라디오가 필요합니다. 라디오. 근데 그냥 라디오 말고 배터리가 필요 없는 라디오가 있어요. 돌리는 크랭크 라디오라고 그러는데. 자가 발전을 하는 거군요. 돌리면 그러면. 얼마 하지도 않아요. 한 3만 원 정도 해요. 그거 하나 사다 놓고, 그다음에 이거 가지면은 그 휴대전화 같은 것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가 발전이 되니까. 그거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굳이 이제 저보고 하라고 그런다면 저는 청테이프. 청테이프가 쓸 데가 많아요. 청테이프 같은 거 좀 사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복용하는 약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집에는 그렇게 준비해 놓는 게 좋다. 그래서 가방 하나에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은 이제, 먹는 게 이제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불을 피워야 되고 물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 3일이라고 그랬으니까 파워바 같은 거, 에너지바 같은 에너지바 같은 거, 그런 거 몇 개 갖다 놓고, 그건 잘 유효기간도 오래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동물 애호가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애완견하고 애완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 필요한 사료라든지 이런 것도 잘 챙겨놔야죠.
제가 이제 제가 국민학교 세대여가지고 그때도 한 번 난리가 나가지고 라면 같은 거 엄청 사재기 한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 라면은 그렇게 효용 가치가 높진 않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 라면 살 여유가 있으면 물티슈를 사놓으십시오. 근데 궁금한 게 청테이프는 주로 이제 어디에 쓰는 거죠? 건물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유리창이 깨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 유리창에 이제 X표시를 해놓으면 깨지기가 좀 덜 저거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처를 입으면 사람이 죽는 이유 중에 그 가장 큰 이유는 피를 많이 쏟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아까 제가 1.5리터 얘기했는데 그 정도의 피가 우리 몸에서 나가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피를 먹게 해야 돼요. 지혈을 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혈대가 있어야 되고 지혈대를 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복잡하니까 일단 이렇게 상처가 조그만 건 괜찮지만 네. 상처가 크다. 네. 그러면 청테이프를 일단 묶어놓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네. 빨리 병원으로 가야죠. 2, 30분 내로. 그러니까 그럴 때 쓸 수가 있고 뭐 등등 해서 청테이프가 쓸 때가 많아요. 방금 뭐 유리창 말씀하셨는데 이게 폭압으로 인해서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럼요.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북한 포탄 걱정할 거 없다. 우리나라 건물들은 다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공인이 했어요. 네. 그 제가 그거 보고 좀 미친놈이라고. 아니 우리가 지금 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건물 뼈대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유리창 다 깨지고 하루만 지나면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되니까 건물로서의,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일할 공간 또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뼈대만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전 불감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개인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네 지도자들한테 우리네 리더라고 하시는데 국방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그 60일 동안 대통령을 선거를 하면서 양쪽 다 그 공약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네. 그래서 뭐 그런갑다 그러고 그냥 찍어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안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북한을 과연 우리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미군은 어떻게 할 거냐, 방위비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보라는 게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출연하는 이유도 하여간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리마인드를 시키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뭐 계엄이 뭔지도 몰랐는데 덕분에 많이 배웠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역할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원래 항상 세금 낼 때잖아요. 뭐 전기, 수도, 그 다음에 가스 이건 항상 생각하잖아요. 네. 전기는 뭐 통신이지 통신. 그렇죠. 네. 뭐 통신이 절단 나면 뭐 얘 전자기 포트 하나만 터져도 마비되는 건 뭐 휴대폰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 때는 뭐 휴대용 라디오나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뭐 휴대폰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통신 수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전기가 나가면은 뭐야 전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등 뭐 손전등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라면 얘기는 라면 물 끓일 데가 없는데 뭐 라면이야. 그런 면에서 뭐 군대에서 제일 유명한 그 비상시장이 건빵이거든. 건빵. 건빵 그쵸. 봉지 네네. 있잖아요. 네. 군대 건빵 인기 좋아요. 근데 요즘은 뭐 더 세련됐어. 영양가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그 전쟁 건빵 아니라도 우리 요즘 뭐 롯데 어디 이런 나오면 뭐 엄청나게 초콜릿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건과류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수도도 뭐 차단될 가능성이 많고 전기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뭐 생수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수도, 전기, 가스, 그냥 끓이는 데는 잘 안 되잖아요. 물 끓이고 뭐 이런 데. 그런 데서 그다음에 뭐 요즘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중 하나가 북한이 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빈방공 훈련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잖아요. 이제 서서히 복원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웃기는 나라예요. 해외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이상한 나라야. 항상 전쟁이 일어날 때 하는데 국민들은 아주 평온한 상태. 미국도 하와이 막 핵전쟁 대피훈련 하는데 우리는 안 해. 북한은 북한 핵무기 가지고 계속 어리렁거리고 공격하겠다. 우리가 핵무기 안 쓸 줄 알아? 그러고 협박하는데도 우리는 훈련을 안 해. 그래서 항상 대표 이런 것도 민방훈련 하면은 이 훈련이 되는데 지금 그런 거 훈련 안 해서 참 답답해요. 그런 것들 정부가 좀 책임지고 앞으로 그런 걸 대비해야 돼요. 지하철, 우리도 지하철만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우리가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중에서도 그야말로 대피했다가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통용되는 이런 데는 항상 생각을 해놔야 돼. 근접한 지하철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딱 생각하면 야처하면은 이건 챙겨야지. 이렇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훈련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기, 수도, 가스 이건 먹고 사는 문제이니까. 거기에 표점 맞추고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이냐. 2, 3일간은 응급처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민방공훈련 안 하는 대신 정부에서 유튜브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계속 국민들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요. 그런 것도 이제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 있던데 네. 그런 것들이 정부 주관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훈련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국민들을 계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 그 다음에 핵전쟁 효과에 대해서 항상 유튜브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배터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휴대용 배터리 같은 거 하나 그렇죠. 요즘은 가지고 LED 이런 거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 어떤 데는 막 돌려가지고 재생하는 이런 것도 있고 많이 그렇죠. 있더라고. 네. 발전기 자가 발전해가지고 이런 것도 그런 것도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이 훈련이 돼서 그냥 얘기 안 해도 착착 세트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부족하다. 특히 한국에서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화약고 순위 1번이란 말이야 항상. 그러나 이거 미군이라는 거대 이 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1번 순위인데 이거 우리가 훈련을 평상시에 안 한다는 거 이거는 좀 모순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는 진짜 준비를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쌀을 사시든 옛날에 막 그런 라면 사재기 하면 네. 저희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라면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왜요? 라면이 네. 이 비상식량용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라면 끓일 때 버너 필요하죠. 네. 물도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소모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라면은 사시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은 저는 이제 햇반 이런 것들 이제 간편식들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로 데핀 다음에 그 물을 우리가 씻을 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라면보다는 그런 좀 간편류의 그런 식품들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 정말 2단계까지 갔다. 그럼 이제 그때는 살기 위해서 사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제가 한번 2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세포가 3단계는 아니었는데 네.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일이 날 것 같다. 그래서 2017년도에 한번 제가 17년도요? 네, 17년도 그때도 막 전쟁 난다라는 얘기 많아가지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빨리 편의점 가서 햇반하고 생수 사라. 스팸도 사놓고 샀어요 실제로. 쌀도 지금도 그래요. 이제 쌀도 보통 이제 집에 한 포대 정도밖에 안 사놓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집은 항상 2포대씩 사요. 생수도 좀씩 챙겨놓고. 왜냐면 이제 어디 놀러 갈 때 이제 밖에서 생수 사 먹으면 비싸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유사 씨. 네. 그래서 생수도 항상 이제 500리터 이거 한 박스 집에 이제 정수기가 있는데 그걸 사서 쓰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평상시에도 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의 여유분을 두고 계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진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건 여유가 크게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자 우리가 데프콘 2단계 정도 가면 거의 아수라장이 되겠죠 이제.
이제 아마 원화 가치가 거의 이제 바닥으로 곤두칠 겁니다, 이게. 폭락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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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햇반이 예를 들어서 뭐 몇천 원 한다 그러면 진짜 몇만 원까지 가겠죠. 그렇겠네요, 진짜. 와.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외화를 조금씩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이제 금. 야, 비트코인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니, 비트코인 네.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전쟁 나면 오프라인인데 어떻게 그걸 현금화하실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리고 스마트폰도 안 될 거고 네네네. 네트워크 단절이 다 될 텐데. 그 무조건 전송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무조건 현물이에요. 그러면 따지면 금, 달러 두 가지죠. 아마 엔화도 전쟁 나면 폭락할 거고 위엔화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 다 연계돼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달러 아니면 유로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도 그런 걸 좀 갖고 계시면 좋죠. 뭐 여행 갈 때 사실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족들 간에 그런 일이 이제 자연재해라든가 전쟁이 났을 때 어디로 모일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일하고 있는데 네네. 서울에 폭탄이 막 떨어져. 그럼 아수라장이 됐어. 그럼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 집으로 가야 되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통신도 안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미리 다 지정을 해 두셔야 돼요. 저는 17년도에 저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집에 올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정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학교 갔던 우리 애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프콘 3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준비를 싹 해놓으셔야죠. 뭐 진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진짜 비행기표 끊으시면 되고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가시거나. 예. 3 때 만약에 진짜 상황이 2로 갈 것 같다. 그럼 그때는 떠야죠. 그때 못 뜨면 영원히 못 뜹니다, 이제. 예. 그래서 사실 진짜 여유 되시는 분들은 뭐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그런 집 하나 갖고 계시는 것도. 근데 저는 아파트는 비춥니다. 그래서 뭐 전원주택 같은 거. 왜냐면은 전쟁이 나면 아파트가 제일 골치 아파요. 단전 단수잖아요. 네. 이 신체 이 대소변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네요, 진짜. 네. 네. 가장 큰 문제겠네요. 네. 그 사실 이제 진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시골 같은데 좀 남쪽에다가 텃밭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있으면 사실 전원 문제는 해결되는 거고.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일러도 뭐 전기 말고 이제 뭐 기름으로 넣는 거라든가 아니면 지열 발전이라든가 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진짜 이제 뭐 여유가 되시는, 정말 여유가 되신 분들은 그런 세컨하우스 개념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비즈니스가 없는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핵전쟁 공포 때문에 막 벙커 호텔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지인 중에서도 네. 집을 지은 다음에 네. 약간 지하에다가 그런 거를 맞아요. 막 세팅해 놓으신 분들 계세요, 진짜.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좀 제가 좀 이게 안보 불감증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너무 그런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재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대비해서 평상시에 뭐 배낭에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뭐 일본은 사실 이제 지진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해놓는데 네. 안전모라던가.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데 이제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사실 집에 그 안전모 같은 거 비치해 두시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심지어 2017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 주재하는 좀 큰 외국계 회사들은 전투식량, 방독면 그런 거 진짜 갖고 있었어요. 전쟁 날 줄 알고. 근데 우리는 뭐 회사도 사실 그런 거 비치를 안 해놓잖아요. 평상시에 좀 그런 개념들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죠. 진짜 돈 많은 분들은 데프콘 3 되면 한번 이제 뜰 생각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게 제한이 된다. 그럼 뭐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지방에 그런 전주택 같은 거 거기다가 좀 이렇게 평시에는 뭐 놀러도 가시긴 하지만
식량이나 이런 걸 좀 비치해 놓고 있으면 유리하죠. 생존에. 참고로 저희 집도 뭐 제 집은 아니지만 하여튼 네. 뭐 가족끼리 그런 게 하나 있어서 아, 전시가 되면 거기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사실 필요해요. 우리는 근데 너무 그런 것들을 좀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평상시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하나 사야 되나? 전기라 좀 그렇고 아, 근데 그 방판이 되잖아요. 좀. 그것보다는 네네. 저는 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그런 하이브리드를 강추. 어. 일본이 보면은 네. 왜 전기차 많이 안 쓰잖아요. 안 쓰죠, 거기. 네. 그 재난, 지진 때문에. 인프라가 사실. 네. 인프라도 그렇고 네. 전기가 언제든지 끊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한번 뭐 주유해 놓으면은 꽤 많은 키로수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물론 이제 기존의 휘발유차나 뭐 경유차도 나쁘진 않지만 진짜 먼 거리를 가야 된다라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하이브리드가 그나마 좀 제일 좋은 수단이죠. 무엇보다도 사이렌이 울리면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무조건 지하실로 가야 됩니다. 지하실로. 아. 그래서 해제 사이렌도 울리게 돼 있어요. 해제 사이렌이 울리면 그때 이제 자기네 방송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국가가 동원이 돼서 구호를 하기 전까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넉넉 잡고 3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네네. 그래서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거는 3일치 물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저보고 딱 3가지만 고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이래저래 4.5리터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당 3일 버티려면요. 그러면 네네. 4.5리터가 얼마냐면 큰 거 있죠? 네. 이거 3개예요. 어. 그러면 한 사람당 9개면은 되는 겁니다. 그럼 4인 가족이면 4개 정도를 집에 사다 놓고 먹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라디오가 필요합니다. 아, 라디오. 네. 근데 그냥 라디오 말고 배터리가 필요 없는 라디오가 있어요. 돌리는 크랭크 라디오라고 그러는데 아, 자가 발전을 하는 거군요. 돌리면 그러면. 얼마 하지도 않아요. 한 네네. 3만 원 정도 해요. 어. 그거 하나 사다 놓고, 그다음에 이거 가지면은 그 휴대전화 같은 것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가 발전이 되니까. 그거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굳이 이제 저보고 하라고 그런다면 저는 청테이프. 청테이프. 오. 청테이프가 쓸 데가 많아요. 아. 청테이프 같은 거 좀 사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복용하는 약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집에는 그렇게 준비해 놓는 게 좋다. 그래서 가방 하나에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은 이제 먹는 게 이제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라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을 피워야 되고 물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 3일이라고 그랬으니까 파워바 같은 거, 에너지바 같은 네, 에너지바 말씀하신 같은 거죠. 거 네, 그런 네. 거 몇 개 갖다 놓고 어. 그건 잘 유효기간도 오래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동물 애호가기 때문에 네. 반드시 자기 애완견하고 애완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 필요한 뭐 사료라든지 이런 것도 잘 챙겨놔야죠. 제가 이제 저희 국민학교 세대여가지고 그때도 한 번 난리가 나가지고 라면 같은 거 엄청 사재기 한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 라면은 그렇게 효용 가치가 높진 않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 라면 살 여유가 있으면 물티슈를 사놓으십시오. 아. 근데 궁금한 게 청테이프는 주로 이제 어디에 쓰는 거죠? 건물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아. 유리창이 깨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 유리창에 이제 X 표시를 해놓으면 깨지기가 좀 덜 저거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처를 입으면 사람이 죽는 이유 중에 그 가장 큰 이유는 피를 많이 쏟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아까 제가 1.5리터 얘기했는데 그 정도의 피가 우리 몸에서 나가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피를 먹게 해야 돼요. 아, 지혈을 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혈대가 있어야 되고 지혈대를 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복잡하니까
일단 이렇게 상처가 조그만 건 괜찮지만 네. 상처가 크다. 네. 그러면 청테이프를 일단 묶어놓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네. 빨리 병원으로 가야죠. 2, 30분 내로. 그러니까 네. 그럴 때 쓸 수가 있고 뭐 등등 해서 청테이프가 쓸 때가 많아요. 방금 뭐 유리창 말씀하셨는데 이게 폭압으로 인해서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네네. 북한 포탄 걱정할 거 없다. 우리나라 건물들은 다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공인이 했어요. 네. 그 제가 그거 보고 좀 미친놈이라고. 아니 우리가 지금 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건물 뼈대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유리창 다 깨지고 하루만 지나면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되니까 건물로서의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일할 공간 또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뼈대만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전 불감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개인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네 지도자들한테 우리네 리더라고 하시는데 국방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그 60일 동안 대통령을 선거를 하면서 양쪽 다 그 공약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네네. 그래서 뭐 그런갑다 그러고 그냥 찍어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안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북한을 과연 우리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미군은 어떻게 할 거냐, 방위비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보라는 게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출연하는 이유도 하여간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리마인드를 시키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뭐 계엄이 뭔지도 몰랐는데 덕분에 많이 배웠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역할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원래 항상 세금 낼 때잖아요. 뭐 전기, 수도, 그 다음에 가스 이건 항상 생각하잖아요. 네네. 전기는 뭐 통신이지 통신. 그렇죠. 네. 뭐 통신이 절단 나면 뭐 얘 전자기포트 하나만 터져도 마비되는 건 뭐 휴대폰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 때는 뭐 휴대용 라디오나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뭐 휴대폰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통신 수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전기가 나가면은 뭐야 전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등 뭐 손전등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라면 얘기에는 라면 물 끓일 데가 없는데 뭐 라면이야. 그런 면에서 뭐 군대에서 제일 유명한 그 비상시장이 건빵이거든. 아 건빵. 건빵 그쵸. 봉지 네네. 있잖아요. 네. 군대 건빵 인기 좋아요. 근데 요즘은 뭐 더 세련됐어. 여행가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그 전쟁 건빵 아니라도 우리 요즘 뭐 롯데 어디 이런 나오면 뭐 엄청나게 초콜릿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건과리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수도도 뭐 차단될 가능성이 많고 전기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뭐 생수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수도, 전기, 가스. 그러니까 끓이는 데는 잘 안 되잖아요. 물 끓이고 뭐 이런 데. 그런 데서 그 다음에 뭐 요즘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북한이 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빈방공 훈련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잖아요. 이제 서서히 복원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웃기는 나라예요. 해외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이상한 나라야. 항상 전쟁이 일어날 때 하는데 국민들은 아주 평온한 상태. 미국도 하와이 막 핵전쟁 대피훈련 하는데 우리는 안 해. 북한은 북한 핵무기 가지고 계속 어리렁거리고 공격하겠다. 우리가 핵무기 안 쓸 줄 알아? 그러고 협박하는데도 우리는 훈련을 안 해. 그래서 항상 대표 이런 것도 민방훈련 하면은 이 훈련이 되는데 지금 그런 거 훈련 안 해서 참 답답해요. 그런 것들은 정부가 좀 책임지고 앞으로 그런 걸 대비해야 돼요. 지하철, 우리도 지하철만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우리가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중에서도 그야말로 대피했다가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통용되는 이런 데는 항상
생각을 해놔야 돼. 근접한 지하철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딱 생각하면 야처하면은 이건 챙겨야지. 이렇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훈련하는데. 그래서 한 그렇게 기준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기, 수도, 가스 이건 먹고 사는 문제이니까. 거기에 표점 맞추고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이냐. 뭐 2, 3일간은 응급처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민방공훈련 안 하는 대신 정부에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계속 국민들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요. 그런 것도 이제 유튜브 보면 다 많이 나와 있던데 네. 그런 것들이 정부 주관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훈련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국민들을 계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 그 다음에 핵전쟁 효과에 대해서 항상 저 유튜브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뭐 배터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휴대용 배터리 같은 거 그렇죠. 하나 요즘은 가지고 LED 네. 이런 거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 네. 뭐 어떤 데는 막 돌려가지고 그 재생하는 이런 것도 있고 많이 그렇죠. 있더라고. 네. 발전기 자가 발전해가지고 이런 것도 그런 것도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이 훈련이 돼서 그냥 얘기 안 해도 착착 세트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부족하다. 특히 한국에서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화약고 순위 1번이란 말이야 항상. 그러나 이거 뭐 미군이라는 거대 이 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항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1번 순위인데 이거 우리가 훈련을 평상시에 안 한다는 거 이거는 좀 모순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